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 현주 스님이 여기서 한국 불교사 강의하실 때 여기서 MOU 맺으러 와서 우리 교장 스님하고 뵙고 제가 태어나서 요거는 지난번에 처음 왔었던 겁니다. 이번에 이제 그래도 지난번에 한번 와봤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고 이제 적응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중국학을 했었어요. 중국학 유교, 도교 이런 거 연구하다가 한국 사람이 중국인들보다 못하지 않은데 우리의 저력이 어디서 나올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원인을 잘 못 찾고 있다가 이제 불교를 만나서 예전에 우리 한국의 큰 스님들, 원효대사, 의상대사 이런 분들 그냥 자세히 몰랐는데 제가 이제 출가를 해서 동국대에서 한국 불교사를 보면서 이분들의 어떤 정신의 역량이나 이런 걸 보고 이 정도면 전 세계에서 한국의 정신 문명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설명할 수 있겠다. 그걸 발견을 하고 이제 한국 불교를 전공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때서부터 이제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박사도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고 옛날에 정신문화연구원이라고 저기 분당 있는 데 있어요. 청계사장에 거기서 한국학 전공을 해서 우리 한국의 정신문명을 어떻게 세계에 알릴 거냐 이런 게 이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만간 우리 한국에서 나온 프로그램들, 영상들 이런 것들을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워서 외국인들이 영어로 자막을 번역해서 올리는 날이 머지않아 올 거다. 5년, 10년 안에. 제가 연구했던 타너 스님이라는 분이 미래에 대한 예지가 굉장히 좋으셨고 미래를 굉장히 많이 설해 놓으셨는데 많이 맞추셨어요. 이 타너 스님이 어떤 말을 했냐면 50년 전, 60년 전에 한국의 청년들의 문화가 전 세계 문화를 주도하는 날이 올 거다. 우리 젊은이의 정신이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받는 날이 올 거다. 이랬을 때 여러분 50년 전, 60년 전이면요.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그 얘기를 하니까 제자분들이 스님들께서 스님 제발 그 말씀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냥 화엄경 얘기하고 참선 얘기하고 불교 얘기만 좀 하시지 그런 얘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그랬대요. 근데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이제 한국이 세계의 문화의 중심이 되는 날이 오니까 그럴 때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고 한글 전용만 해야 된다고 할 때 이때 한자 공부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니까 앞으로 중국이 세계적으로 미국과 대등한 나라가 된다. 그 얘기를 50년, 60년 전에 했어요. 지금 이제 제가 타너 스님 연구를 한 20년 했는데 10년 전에 제가 연구를 본격적으로 할 때만 해도 제자분들도 그런 얘기 한 거 그냥 박사 논문에 안 쓰면 어떨까 그런 얘기까지 심지어 하셨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 세대가 전 세계적으로 문화예술적으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이 시를 맞이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한국의 문화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만간에 우리 BTS라든지 우리 기생충 영화 같은 오징어 게임 이런 게 하고 있지만 이제 이거는 겉에 있는 표면입니다. 표면. 외국인들이 이런 걸 관심을 가지다가 나중에 가면 이렇게 물어올 겁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중국하고 일본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뭐가 다르냐? 한국의 정신의 핵심이 뭡니까? 한국적인 게 뭡니까? 한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일본하고 중국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한국 거 한번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이랬을 때 우리는 정확한 답변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될까? 불교면 중국 불교하고 일본 불교하고 같은가? 그 다음에 유교면 일본이나 중국하고 같은 건가?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으며 한국적인 특색은 무엇이냐?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한국인은 한국을 잘 모른다. 한국인이 한국을 오히려 잘 몰라요. 외국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학이라고 하는 코리안 스터디즈라고 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보다 외국인들이 더 많이 아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려운 철학적인 거, 사상적인 것부터 할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문화, 예술적인 거, 역사 이런 것부터 제대로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쪽에 연구를 많이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내일 월정사 가신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 얘기를 듣고 나면 거기 가서 요런 것들 저런 것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월정사가 오대산 안에 있어서 굉장히 커요. 그래서 내일 하루 갔다 오는 분도 있고 1박 2일 템플스테이 하는 분도 있는데 월정사 안을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오대산 안을. 오대산 안에 오대라고 하는 게 5개가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 중, 동서남북 이렇게 해서 그게 5대입니다. 5대. 그러니까 중대, 남대, 서대, 북대, 동대 이렇게 5대가 있어요. 5대가 있고 거기에 제일 큰 절이 월정사예요. 월정사고 그 위에 한참 올라가면 중대에 가면 상원사라는 곳이 있고 상원사에서 저 위에 올라가면 정멸보궁이라 해서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셔놓은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5대에다가 월정사, 상원사, 정멸보궁까지 하면 전체 중요한 곳이 8군데가 있고 조선왕조 실록을 모셔놨던 사고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9군데가 제일 중요한 곳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내일 가시면 월정사 안밖에 못 볼 가능성이 많지만 내일 가셔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곳들은 언제나 시간이 되시면 한번 꼭 가서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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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대산이라는 거는 원래 중국에도 있어요. 중국에 오대산이 있습니다. 중국도 똑같이 5군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중국에 있는 오대산입니다. 오대산 사진인데 저기 있는 저기 중간에 큰 탑이 있는 데가 제일 먼저 센터고 중국 오대산은 만년설이에요. 눈이 녹지 않습니다. 저렇게. 근데 여러분 앞으로 이제 뭐 이런 역사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딱 여러분 앞으로 산을 가면 산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뭘 봐야 되느냐? 첫 번째 2가지로 딱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산이 골산이 있고 육산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사람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잖아요. 그죠? 산도 골산이 있고 육산이 있어요. 바위가 많이 보이는 산과 저런 식으로 바위는 별로 안 보이고 산이 육산이라고 하는 거 우리 살 같은 겁니다. 살 같은 거. 오대산은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저기 전부 다 육산이에요. 자, 지금 우리 서울로 보면 말이죠. 관악산 막 이렇게 막 바위가 막 불 붙은 것처럼 돼 있죠. 그건 골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산 같은 거. 그런 산은 남성적인 산이고 저기 청계산처럼 부드러운 산, 남산 이걸 육산이라 그래요. 그러면 항상 어딜 가도 보면 골산하고 육산하고가 근처에 있어요. 음양이 항상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악산 같은 바위산 옆에 조금 한 1시간 정도 오면 오대산이 있잖아요. 청계산 맞은편에 이제 관악산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항상 음양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대산은 평온한 육산입니다. 지리산이 바위산이 아니죠. 지리산이 육산이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산을 볼 때도 이렇게 보셔가지고 딱 보면 산이 여기는 육산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좀 편안하겠다. 안정되어 있겠다. 관악산보다 청계산이 조용하죠. 근데 뭔가 갑자기 여러분이 살다가 요즘 기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산에 엄청난 기운을 좀 받고 싶다. 그럼 바위산을 가는 거예요. 관악산이나 뭐 이렇게 북한산 이런 데 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너무 살다가 지쳤어. 살다 지쳤는데 좀 평온한 데 가서 그냥 힐링이나 하고 조용하게 안식을 취하고 싶고 이렇게 좀 조용한 데 가서 마음을 편안하게 있고 싶다. 그럼 육산을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나에게 필요한 장소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걸 보는 겁니다. 여기 보셨다시피 오대산도 이게 이제 중국에서 있는데 여기 뭐냐면 문수보살이라고 하는 분이 있고 화엄경 들어보셨죠? 화엄경 선제동자가 뭐 이렇게 화엄경이 있어 불교의 대표적인 경전인데 여러분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면 이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라는 분이 계세요.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해요. 보현보살은
실천을 상징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천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수보살, 고연보살이 있는데 문수보살의 상징이 오대산입니다. 내일 가시는 월정산은 문수보살의 상주처입니다. 문수보살이 계신다 그래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상주처가 됐냐 하면 중국에 자장율사라고 신라시대 때 이거 하나 더 이게 자장율사가 선동여왕 때 그 스님이세요. 이분이 중국 오대산에 아까 그 중국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을 만났대요. 이 장소가 여기 위에 보시는 거 여기 태화지라고 하는 데서 만나서 저렇게 이 중국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을 만나서 문수보살에게서 부처님의 사리를 받아왔다는 거예요. 사리를. 부처님의 사리를 주셨대요. 여러분 부처님 사리 보셨어요? 사리라고 하는 거 들어는 보셨죠? 다비를 해서 몸을 화장을 했는데 8말 너대가 나왔대요. 몸보다 사리가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럼 그건 어떤 거냐? 그 몸에 그걸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그게 아니라 몸에 아주 깨달음의 기운, 맑은 기운이 있다가 우리 몸 피와 그 다음에 그 몸의 기운으로 돌고 있다가 이걸 화장을 했을 때 그게 이제 그 기운이 사리, 구슬처럼 이렇게 나온 게 그게 사리예요. 그래서 이게 인도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북방으로 해가지고 중국으로 해서 이렇게 전파가 되는데 이 자장율사가 중국 오대산에 가서 이 문수보살에게 사리를 받습니다. 사리를 받아가지고 오는 형태가 돼서 그 만난 문수보살이 막 이렇게 그 불상처럼 저렇게 생긴 분이 아니고 노인을 만나요. 노인이 만나서 니네 나라에 가면 명주 땅에 우리나라 강릉을 지나서 명주 땅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멋진 명당터가 있으니까 그게 이 사리를 봉안해서 모시고 거기는 어마어마한 터니까 잘 봉안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여기 기록이 있어요. 신라의 자장율사가 당나라 오대산에 들어가서 문수의 화신을 아련하고 부처님의 뼈 타지 않은 뼈하고 가사 부처님 있는 이렇게 스님들 있는 가사 그걸 받고 그 자장율사에게 얘기했대요. 경에 본군 명주 땅에 오대산이 있는데 그 오대산이라고 하는 이름도 알려주고 그런 산을 알려주면서 거기 가서 문수가 항상 여기 있으니까 본국으로 가서 여기를 찾아보고 예참해라 그래요. 그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자장율사로 인해 가지고 오대산 월정사라는 게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 월정대가람이라고 내일 여러분 가시면 여기는 입구부터 들어가는 곳이라 여기서부터 걸어 들어가시지는 않을 겁니다. 차로 쭉 들어가서 이쪽으로 길이 쭉 된 데를 쭉 들어가면 저 한참 들어가서 있을 텐데 여기가 전나무 숲이에요. 유명한 월정사 전나무 숲입니다. 여기에서 걷기 명상을 많이 하는데 저 전나무가 굉장히 유명해요. 이 지역에 와서 이제 자장율사가 사리를 모십니다. 다음 여기에 보면 김홍도가 그린 월정사 그림입니다. 여기가 오대산 월정사인데 저 안에 이렇게 나무들이 쭉 있죠, 그죠? 그 옛날에도 조선시대 때도 이렇게 전나무가 저렇게 많았습니다. 저 안에. 근데 여기 산에 여러분들 보시면 내일 가서 딱 보세요. 월정사 가시면 큰 법당이 있어요. 큰 법당 뒤에 산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산을 보면 저렇게 산에서 내려오는 뭔가 기운찬 산맥이 이렇게 쫙 하나 내려오는 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산맥이 나오는 힘을 받아가지고 이런 데 다 지어졌어요. 여러분 앞으로 어디 뭐 절이나 좋은 곳에 가면 반드시 뒤에 이렇게 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느낄 수 있어요. 이게 김홍도가 그린 월정사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조선 총독부가 일제시대 때 조선 고적도보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는데 왜 이런 거 만들느냐, 우리나라한테 잘해주려고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자료들을 다 모은 다음에 한국을 연구해서 자기네들이 식민지로 잘 이용하기 위해서 한국 전역을 다 조사한 겁니다. 그때 사진입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인이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보면 저기에 보면 탑이 중간에 하나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 가시면
저 산이 보이는, 내일도 가면 저 멋진 산이 보일 겁니다. 월정사 산을 딱 보시면 되고, 네. 한 장 더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예. 그럼 이게 조선 총독부가 사진 찍었던 월정사인데, 지금 내일 가시면 이 탑이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팔각 9층 석탑이요. 고려시대 석탑인데 국보로 지정돼 있어요. 국보로 지정돼 있고, 저기 법당은 저건 6.25 때 불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법당이 지어져 있어요. 저기 보면 칠불보전이라고 해서 부처님 7분이 계신다는 뜻으로 칠불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인들이 이렇게 그 사진을 찍어 놓은 거죠. 여기 보면 밑에 여기 순사가 보이죠, 그죠? 순사. 요 순사가 일본 사람들 조선 고족도부에 모든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사람을 옆에 세워놓고 찍어요. 그래야 이제 크기가 얼만큼 되는지 알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놓고 찍습니다. 요게 이제 일제시대 때 월정사입니다. 내일 가시면 저 건물은 그 6.25 때 불이 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로 지은 법당이 있고, 이 주변에 전부 다 이렇게, 도래석이라 해서 돌이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내일 가시면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예, 다음 그림 볼까요? 옛날 일제시대 때 그 사진입니다. 저 왼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지금의 사진입니다. 내일 가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월정사 가면 가장 중심 센터가 여기가 될 겁니다. 왼쪽에 보실 때 저기 앞에 이렇게 공양보살상이라 그래서 앉아가지고 탑은 원래 여러분 탑이 뭐냐면 부처님 사리를 모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사리를 모셔서 처음에 탑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원래는 불상이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 사리에 예배를 했던 거예요. 부처님 몸에.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그 보살은 부처님한테 예배 공양을 올리는 공양보살상이에요.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좀 색깔이 하얗죠, 그죠? 불상이. 원래 지금 있던 왼쪽에 있는 저 공양보살상 진보는 박물관에 있어요. 박물관에 모셔져 있고, 똑같이 만들어서 지금 앞에 모셔놓고, 저기 왼쪽에 있는 저 공양보살상은 국보로 지정이 돼서 박물관에 있습니다. 박물관에. 그래서 내일 가셔가지고 요 앞에 공양보살상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뒤에는 저 왼쪽에는 칠불보전이라고 된 게 지금 적광전이라고 돼 있어요. 적광전이라고 이렇게 바뀌어서 있죠. 여러분 이 탑이 이쁘죠? 한국의 대표적인 그 명품 탑으로 유명한 탑이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입니다. 팔각 9층 석탑. 그 다음에 다음 거 볼까요? 예. 여기에 보면 상륜부라고 하는데, 위에 보시면 여러분 딴 데 가면요 탑이 이 위에 부분이 다 훼손돼서 잘 없어요. 근데 여기는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은 이게 자세하게 정말 잘 남아 있죠. 정말 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이 아주 잘 돼 있다. 6.25 때 다 불이 타가지고 아무것도 안 남아있는 그 상황이었는데, 이 탑만 이렇게 잘 남아있죠. 그래서 이게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은 아름다운 탑으로 유명합니다. 내일 가셔서 이 앞에서 사진 많이 찍으십시오. 그 다음 사진요. 여기에 왼쪽에 있는 그 공양보살상이 오른쪽에 이렇게 복원이 돼가지고, 요 분이 원래 아까 탑 앞에 있다가 지금은 박물관에 계세요.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데, 여러분 신기한 게 저기는 지금 땅 밑에 있잖아요, 그죠? 땅 밑에 있는데 여기서 이만큼까지가 기단이 되는 부분이 땅속에 파묻혀 있었어요. 땅속에 파묻혀 있었던 걸 파보니까 이만큼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저쪽에 왼쪽에 원래 그 일제시대 때 보면 막 손이 부러져 있고 이렇죠. 부러져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다 복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저 손 있는데 이렇게 손에 이렇게 구멍이 하나 나 있잖아요. 아무래도 여기에 뭐 이렇게 꽃을 올린다든지 뭐 하는 게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공양이.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공양보살상이 아주 멋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어디 가시면 이렇게 밑에 기단부에 보면 연꽃이요. 여기 밑에 거는 이렇게 밑으로 덮여 있고 위에 거는 이렇게 들려 있죠. 그래서 불연, 악년이라고 해서 연꽃이 좌대 위에 항상 연꽃이 위로 보는 게 있고 아래로 보는 게 있고 저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극락세계에 가면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연꽃에서 태어난대요. 그래가지고 모든 부처님 밑에 좌대에 저렇게 이제 연꽃이 이렇게 딱 그 장식을 되어 있는 형태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걸 지금 복원해서 국보가 되어 있어 박물관에 있는데 아주 아름다운 공양보살상이 있다. 내일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넘어갈까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게 왼쪽에 있는 거잖아요. 팔강구축선태. 근데 여러분 종로에 조계사 가보셨나요? 조계사 가면요, 조계사 탑을 저 월정사 팔강구축석탑 모델로 지금 지어놓은 거예요. 똑같은 모양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조계사 팔강구축석탑을 처음에 이제 모셔가지고 저기에 사리 봉안을 하던 날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모델이 월정사 탑을 모델로 했다. 또 다음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제 월정사인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 내일 가시면 다 보지는 못할 곳이지만 오대산에 있는 모든 절들을 다 보여드릴게요. 삼국유사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련 스님이 쓰신 삼국유사에 보면 뭐라 그랬냐, 오대산에 가면 정멸보궁이 있는데 거기가 명당이다, 최고의 명승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멸보궁은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창원사에서 한참 올라가야 되는데, 다음 페이지요. 이 정멸보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처님의 일현대사가 이제 이 써놓은 삼국유사의 기록이고, 자장율사가 중국에 가서 사리를 받아왔다 그랬잖아요, 문수보살에게. 근데 한 군데 모시는 게 아니라 5대 정멸보궁 이렇게 5군데 모셨답니다. 오대산에 중대 정멸보궁, 그 다음에 앞쪽에 다시 한번 넘어가 주시면 읽어드릴게요. 설악산 봉정암에 정멸보궁이 있고, 영월의 사자산 법풍사에 정멸보궁이 있고, 태백산 정암사에 정멸보궁이 있고, 양산 통도사에 정멸보궁이 있어요. 이렇게 5대 정멸보궁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자장율사가 중국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모시고 온 사리를 봉안해 놓은 건데, 다음 사진요. 여기가 이제 정멸보궁이 오대산 정멸보궁입니다. 여러분 명당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명당이라고 하는 거? 명당이라고 하는 거를 믿으시나, 미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명당을 믿는 분 손 한번 들어봅시다. 와, 많이 믿으시네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명당, 뭐, 이렇게 풍수지리 이런 거에 항상 생각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본능적인 겁니다. 본능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들어오셨을 때도 어디에 앉을까 생각했죠? 난 어디에 앉을까? 어디가 명당일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카페 갈 때, 카페 들어가서 앉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카페 들어왔다. 카페 들어왔는데, 어디에 앉을까? 어디부터 앉습니까? 사람 막 다니기 쉬운, 앞에 바람 불고 문 열고 닫고 하는데 이 앞에부터 자리 안 잡죠? 저쪽에 이렇게 안쪽부터 이렇게 라인을 쭉 잡지 않습니까? 강의실 같은 거 들어가도 자리가. 그 다음에 어디 가도 명당이 있잖아요. 콘서트 가도 앞자리 이렇게 제일 좋은 자리 있고 어느 자리 있고, 다 가는 곳마다 명당이 따로 있듯이 명당이라고 하는 걸 찾는 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근데 이 절들이, 여러분 앞으로 1000년 된 절들을 가시면 우리나라에 있는 땅들 중에 제일 명당에 이런 절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목이 있는 큰 스님들이 제일 좋은 자리에 이걸 이 사찰을 모셔놨는데, 법당을 모시고 부처님 모셔놨는데, 이런 거죠. 지금까지 있었던, 그러면 명당은 뭐 하는 거냐? 명당은 뭐 하는 거냐? 풍수라는 말은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인생 살다 보면, 어디 가서 아파트를 사서 어디 가서 살지? 어느 쪽을 구해야 될까? 뭐 이렇게 굉장히 이제 평생 선택하셔야 돼요. 그렇죠? 평생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지식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풍수라고 하는 거는 장풍득수의 줄임말입니다. 장풍, 바람을 막아야 돼요. 그리고 물을 가지고 있어요. 장풍은 뭐냐면 산 꼭대기에 바람 막 부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자청용 500호라는 건 산이 이렇게 막아주는 겁니다. 왼쪽에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막아서 바람을 막아줘요. 이런 데 가면, 월정사 같은 데 딱 가면 내일 딱 가셔서 보시면 건물만 보지 말고 산들을 한번 쫙 한번 살펴보세요. 산 앞산이 딱 막아주고, 이쪽에서 산이 하나 이렇게 막아주고, 이쪽이 이렇게 막아주고, 이걸 오른쪽에서 막아주고, 왼쪽에서 막아주고, 뒤에 또 산맥이 하나 내려오고, 앞에 또 하나 산이 있고, 그 사이에 물이 흐를 겁니다. 배산 임수고
뒤에 산맥이 하나 있어주고 자청령 500호에서 딱 해서 내가 있는 곳을 사방에서 싸줍니다. 그러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그 안에는 평온한 바람만 불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런 곳이 구성이 되지.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그 풍수라 그러고 그걸 명당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전체 땅 중에 명당 넘버 3를 꼽아라 그럼 오대산 정멸보궁이 들어간대요. 여기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저도 1년에 한 번은 꼭 여기 오대산 정멸보궁에 갑니다. 기도하러 갑니다. 법당이 조그만해요. 조그만한데 뒷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김홍도가 그린 그 오대산 정멸보궁, 저 위에 보이세요? 저 위에 건물? 저 위에 건물 보이나요? 이걸 누를 수 있나? 저 위에 건물이 하나 있고 요 밑에 건물이 하나 있죠. 저기가 이제 중대예요. 동서남북 중인데 중대 사자함에서 오대산 정멸보궁은 너무 그 좁고 장소가 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에 스님들이 기도하실 때 저 밑에서 주무시고 부처님에게 공양 밥을 지어서 올라갈 때 저 밑에서 지어서 저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양을 올리러 가는, 그게 이제 중대는 정멸보궁에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지어진 곳인데, 저기 산 정상 저쪽에 밑에 오대산 정멸보궁 거기 저기 자리에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놨대요. 자장율사가 1400년 이전에. 뒷사진 볼까요? 이게 그래서 김홍도가 그리는 그림이고, 여기에 아까 거기 그 건물 있는 데가 정멸보궁이 저기에 딱 용머리 자리랍니다. 용머리. 용이 이렇게 날아가는데, 여러분 이게 산맥을 용맥이라 그래요. 위에서 보면 용의 등처럼 보인다는 거지. 등처럼 이렇게 막 후벼쳐서 가다가 오대산 정멸보궁 있는 거는 뭐냐면 용의 머리 위에 딱 여기래요. 여기 용머리. 뭐 부산에 가면 용두산 공원 있잖아요, 그죠? 용두. 지금도 청와대 집무실 옮긴 데가 용산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용머리라고 하는 곳이 거기에 정멸보궁이 딱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를 사람들이 뭐냐면 비룡상천형이다. 용이 저기 위에 정멸보궁 있는 부처님 사리 모셔놨는 데가 여의주래요, 여의주. 그래서 그 용이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래요. 그래서 여기에 비룡상천형이라 그러기도 하고, 비룡이 날아가는 용이 이제 머리를 들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모습이다. 비룡함주용이다. 날아가는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다. 그 다음에 구룡쟁주다. 구룡쟁주라고 하는 다른 산을 전부 다 용에 비유하고, 저 안에 있는 그 여의주 하나를 서로 가지려고 이쪽 산에서도 용이 9마리가 이 여의주를 위해서 달려왔다.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장풍득수라 그래가지고 자총령 500호 산을 막 이렇게 감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가 명당이면 산이 이렇게 겹겹이 감았어요. 겹겹이 감은 걸 전부 다 9마리의 용으로 보고 이 여의주를 서로 가지려고 다 모여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저 정멸보궁 자리는 뭐가 될까요? 저기가 제일 높은 천자의 자리, 뭐 최고의 자리. 그래서 여기에다가 부처님 사리를 모셔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자장율사가 여기 와서 중국 오대산에서 한 노인이 나타나서 문수보살의 화신이 나타나서 니네 땅에 문수보살이 상주하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거기를 찾아서 이 부처님 사리를 모셔라 이래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예, 다음 더 볼까요? 그래서 그 장면이 저기가 그 법당입니다. 오대산 그 정멸보궁이고, 그리고 저기가 제가 쏙 들어갔는데 동그라미 쳐놨어요. 여러분 이제 이 산에요, 명당을 보면 저렇게 뒤에 움푹 파여서 내려왔다가 갑자기 팍 시선도 올라오는데 명당이 형성되는 게 많대요. 저걸 결인목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얼굴로 그 큰 세계하고 매크로한 세계하고 마이크로한 세계가 만난대요. 그러니까 이 풍수지리학을 큰 산을 우리 얼굴에 비교를 한대요. 얼굴에. 여러분 여기가 명당이 인중이 명당이랍니다. 그러면 여기가 두 뼈가 이 얼굴에 이 뼈를 좌총령 500호라고 하고, 아까 오대산 뒤에 월정사 뒤에 산이 하나 내려왔잖아요. 이 산으로 보고요. 이 입이 물로 보고요. 앞에 건너편에 있는 산을 턱으로 보고요. 뒷산에서 쭉 내려오는데, 여러분 보시면 이게 코가 움푹하게 들어갔잖아요. 산맥이 하나 내리고 올 때 코가 움푹하게 딱 들어갔다가 이게 코가 솟아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호수가 있을 때 호수를 한번 꽉 잡았다가 물이 콸콸 하고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조 밑에 쏙 들어갔죠. 쏙 들어갔다가 용이 여의주 자리에 탁 튀어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제 오대산 정멸보궁이 그런 자리에 딱 모셔놨답니다. 우리나라 전체에 가장 유명한 명당 중에 한 곳이 여기라고 합니다. 혹시 내일 가서 못 가더라도 다음에 반드시 여기 한번 가시면, 그러면 저런 자리는 뭐가 좋으냐? 뭐가 좋으냐? 천기가 하림하고 하늘에 있는 좋은 기운이 내려오고 지기가 상승한다. 땅에서 좋은 기운이 올라온대요. 그러니까 저기 가면 복을 받는데요. 기도를 하면. 건강도 좋아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근데 이게 여기 아까 그 정멸보궁 법당인데요. 여러분 일단 여기가 사리가 모셔졌습니다. 이게 저기에 딱 모셔놓으면 누군가 밤에 와서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정멸보궁 뒤에 어디에 모셔놨는지 모르게 모셔놨대요. 저 안에 있긴 있는데 어딘가 있긴 있는데 어딘지 정확히 모른대요. 그리고 여러분 저 뒤에 정멸보궁 저 뒤에 보면은 바위 튀어나온 거 있죠. 저걸 용뿔이라 그런대요. 용뿔이라 그랬대요. 저기가. 예.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저기에 정멸보궁에 올라가다 보면 저렇게 물 마시는 곳이 있어요. 저게 이제 용안수라 그래서 용의 그 눈에서 나오는 물이다. 용안수라고 해가지고 저런 곳도 있습니다. 정멸보궁에. 다음이요. 저기에 저 위에 빨간 거 칠해놓은 저기가 이제 그 오대산 아까 정멸보궁 거기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그 절 있죠? 저거는 상원사라 그래요. 아까 우리가 보셨던 그 여러분 내일 가시는 오대산 월정사에서 한참을 차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저 상원사가 있고 상원사에서 등산을 해가지고 올라가는 데가 저기가 오대산 정멸보궁인데 산맥이 하나 쭉 내려왔죠. 그리고 옆에 있는 산들 보세요, 여러분. 산들이 저 정멸보궁을 향해서 전부 향해 있잖아요. 이렇게 향해 있어요. 예, 그렇게 돼 있다. 그 다음 사진요. 저 위에 하나 있죠, 그죠? 저 위에 온팍 파여 있는 데가 정멸보궁이고 저 밑에 있는 데가 저기가 이 중대 사자암입니다. 아까 봤던 상원사는 여 밑에 있고요. 여 밑에 있고 저기에서 이 중대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부처님 맞으러 올라가는데 저 산들 보십시오. 저 꼭대기가 오대산 정상인데 저 산 지역에 있는 모든 산들이 가운데 움푹 솟아있는 저 정멸보궁 향해 가지고 전부 다 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의 여의주 같은. 그러면 여러분 저 작은 명당 하나 만들려고 온갖 산들이 다 하나를 만들어냈죠. 그 옛날에 저 자리를 찾아서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놨고 저기에 가면 여러분 진짜 기도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은 게 있으면 정멸보궁에 가서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연중 무휴로 아무 때나 저기 가서 기도를 할 수 있고 저곳은 항상 열려 있다. 그러면 불교에서는 명당을, 그러니까 명당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스님들이 저런 자리를 먼저 찾아요. 먼저 찾아가지고 저기에 저 장소를 스님 혼자 방으로 쓰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절에 가시면 불교를 믿고 안 믿고 상관할 거 없이 큰 법당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한번 들어가서 가만히 앉았다가 나오세요. 그게 뭐냐면 메디테이션 명상을 하는 거죠. 조용하게 마음을 비우고 가만히 있으면 거기에 있는 제일 좋은 장소를 큰 법당으로 마련해 놨어요. 큰 법당을 마련해 놨다. 그럼 큰 법당에 가서 거기 앉아 있으면 거기는 스님들이 제일 좋은 자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게, 그래서 니 거 내 게 없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터들이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1000년 넘은 장소들을 저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희귀한 사태죠. 또 넘어갈까요? 요게 이제 중대 사자암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경사진 곳에 절을 지어놨기 때문에 법당에서 저기 이제 거기 잠을 잘 수 있는 곳입니다. 아까 거기 정멸보궁에서 기도를 하려면 밤에 잠잘 데가 없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제 자죠. 예, 또 다음 사진. 예, 저 밑에 이제 아까 봤던 상원사죠. 상원사입니다. 예, 또 다음 사진. 예, 이게 이제 김홍덕이 그린 상원사 사진입니다. 예, 그림이죠. 예, 또 다음 사진. 이게 이제 상원사입니다. 오대산 상원사인데 제가 연구했다라고 하는 이 타너 스님이 이 상원사에 계셨습니다. 상원사에 계셨는데
이거는 여기는 이제 월정사에서 차를 타고 좀 올라와야 됩니다. 예, 다음 사진 볼까요? 아, 이제 여기 이분을 말할 게 많습니다. 문수동자예요. 이분이 국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문수보살이라고 하는 분인데, 여기는 머리를 이렇게 따았죠. 동자죠, 동자. 아, 동자죠. 이분에 얽힌 이제 얘기가 아주 재밌습니다. 이분이 이제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언제적 얘기냐면, 조선조의 수양대군, 세조가, 여러분 역사 아시죠? 계유정난으로 조카 단종을 폐위시키고, 본인이 결국 왕이 되고, 단종이 세상을 떴잖아요. 근데, 단종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형수죠, 그죠? 형수가 꿈에 나타나서 세조에게 침을 뱉었대요. 침을 뱉었는데, 거기에 종기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욕창이 생기는데, 낫지가 않더랍니다.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 세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세조의 아버지가, 세종대왕이잖아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 신미대사라는 분한테 도움을 많이 받고, 한글 창제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분이 이때 오대산 상원사에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세조가 여기 왔습니다. 신미대사를 보러 여기 찾아왔어요. 근데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사진요. 네, 여기에 여러분 상원사 올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관대거리라고 하는 데가 있고 저 옆에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데 세조가 이제 그때는 차가 없으니까 걸어서 올라오고 뭐 가마 타고 오고 그랬겠죠. 왔는데 땀이 나서 저 물 있는 데 가서 씻었대요. 몸을 위에 옷을 벗고 좀 씻으려고 그러는데 동자승이 한 명 왔는 거예요. 동자승이 한 명 왔는데 세조가 불렀어요. 여기 잠깐 오라고. 그러니까 그 동자가 왔거든요. 등 좀 씻으라고, 좀 씻어달라고 그랬는데 몸에 막 피고름이 나고 욕창이 나 있는데 동자가 이렇게 씻어줬대요. 씻어주는데 세조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어디 가서 국왕의 몸을 봤다는 말은 하지 마라 이랬대요. 등 씻어주고 있는데 그랬더니 그 동자승이 하는 말이 어디 가서 문수보살을 봤다는 얘기 하지 마시오 그랬대요. 깜짝 놀라서 뒤를 보니까 문수보살이 없어졌대요. 동자가. 근데 희한하게 문수동자라고 하는 그 동자가 와서 몸을 씻어준 이후로 욕창이 났었대요. 이게 몸이 나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앞 사진 볼까요? 요 앞에 사진. 그때 입었던 옷이래요. 세조가 입었던 옷. 저기 보면 피고름이 있어요. 피고름이. 실제로 그때 왕이 몸에 욕창이 나서 그 피고름이 나고 했는데 그 문수동자가 나타나서 등을 씻어준 다음부터 몸이 나섰어요. 그래서 이 복장에 이 옷을 문수동자상을 만들어서 이 안에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 앞에 사진 볼까요? 이 앞에서. 예. 그래서 이 문수동자를 너무나 감사해서 자장율사가 중국에서 문수보살을 만나서 부처님 사리를 모셔와가지고 여기 오대산에는 문수보살이 늘 항상 계신다고 했는데 진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내가 봤던 그때 동자를 이렇게 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모시고 싶은데 내가 설명을 해줄 테니까 그림을 좀 그려라. 그래서 전국의 화공들을 불러서 그림을 막 그리게 시켰는데 똑같이 그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요. 몇 날 며칠 아무리 해도 똑같이 그리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느 노인이 와서 그림을 그렸는데요. 요렇게 그려놓은 것 같대요. 근데 이게 세조가 실제로 봤던 문수동자하고 똑같은 모양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세조는 문수보살을 2번 인연을 맺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원사에 모셔져 있어요. 지금도 모셔져 있습니다. 국보로. 그래서 요 복장 안에, 이 몸 안에 아까 그 세조가 입었던 피고름이 있는 그 옷을 넣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세조의 딸이 공주가 발언문을 썼어요. 우리 아버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문수보살님 우리 아버지 지켜주십시오 해서 발언문을 써서 여기다가 모셔놨어요. 그래서 이 상원사에 가면 이 문수보살 동자상이 아주 특별한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모셔놨던 이 문수보살상이 없어질 뻔했어요. 6.25 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까 말했잖아요. 월정사 전체 산에 법당들이 아까 그 탑만 남겨놓고 다 불이 탔잖아요. 그걸 왜 그러냐면 북한군이 내려와서 거기에서 주둔을 하면서 먹고 살고 지내고 하니까 그게 이제 못하게 하려고 우리 국군이 불을 태웠어요. 법당을 다 태웠습니다. 그럴 때 상원사에서도 태우려고 했는데 하남 스님이란 분이 나도 함께 태워라. 그래가지고 가사장사 믿고 법당에 앉아가지고 나를 태워라 하니까 그 군인이 문짝만 태우고 그냥 갔답니다. 그래서 이 상원사의 이 문수동자는 그대로 남아있다. 그 다음에 다음 사진 볼까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상원사에 가시면 예, 그 다음에 꼭 이 문수동자 이게 여기가 관대거리라는 건 뭐냐면 세조가 입었던 옷을 걸어놨던 장소랍니다. 그래서 관도 벗어놓고 옷도 걸어놓고 했던 장소가 상원사 입구에 이 관대거리로 남아있죠. 그 다음에요. 이건 이제 재미난 얘기인데 상원사 법당 앞에 저기 고양이 2마리가 있습니다. 고양이 상이 있는데 세조가 문수보살한테 이제 그 치료를 받아가지고 몸이 다 나섰잖아요. 그래서 틈만 나면 오대산 상원사에 왔답니다. 오대산 상원에 자주 왔대. 자주 왔는데 이걸 알고 세조의 반대파가 자객을 보내가지고 세조를 암살하려고 상원사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원사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법당에 이제 아까 그 문수보살상을 문수동자를 모셔놓고 가서 절도 하고 기도하러 오는데 자주 오니까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객이 숨어 있었는데 이 계단을 올라가지고 문수전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고양이가 계속 나타나서 세조의 다리를 계속 잡고 못 올라가게 했다니. 못 올라가. 근데 너무 심하게 이 고양이 2마리가 너무 심하게 이게 다리를 엉겨붙고 계속 끊임없이 못 가게 해서 세조가 이상해서 저 안을 뒤져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졌더니 자객이 숨어있는 자객을 발견했대요. 그래가지고 세조가 또 목숨을 한번 구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양이한테 고마워서 이 고양이상을 이렇게 영원히 이렇게 고양이한테 고맙다고 해가지고 세워놓은 게 고양이상이 이렇게 상원사 문수전 앞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세조가 비록 그 조카를 단종을 그렇게 저기 하고 뭐 사육신도 있고 아시죠? 그런 살생도 범하고 했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이제 참회도 많이 하고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그래도 불교의 가피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다음에요. 자, 여러분 이제 오대산은 이제 5군데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동대 관음암입니다. 동쪽에 가면 관세음보살이 계신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관음암이라고 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사진 볼까요? 여기는 남대 지장암입니다. 여기는 이제 비구니 스님들이 계세요. 월정사에 내일 가시면 여기는 금방 갈 수 있어요. 여기 이제 가면 남대 지장암은 거기서 조금만 가면 있어서 마지막 한 대 있고 비구니 스님들이 여기서 지금 하한거 결제 정진을 하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남대 지장암이 있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가 서대 연불암입니다. 여기는 저도 여기 한번 갔었는데 찾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는 저기 노화집들이죠. 예, 노화집이고 여러분 여기가 우통수라고 해서 한강의 물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내려간대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한강물의 시원이라 그래서 서대 연불암은 저기서 보면 전망이 아주 잘 보이고 큰 스님들이 정진을 많이 하셨던 곳이 이제 서대 연불암입니다. 이게 그 5대니까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게 이게 다 그대로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곳은 그 신라의 효명태자라고 하는 태자가 출가를 했어요. 여기 사셨어요. 그래서 이 우통수 물을 가지고 늘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고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미국의 역사가 뭐 몇백 년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1400년 막 1300년 막 이렇게 그 우리나라 역사에 이런 암자들이 있는데 이 암자가 굉장히 우리나라의 문화의 보고인 것 같아요. 한두 명이 사는데 끊임없이 한두 명이 살아요. 스님들이. 근데 다음에 갈 때 나무를 해놓고 가면 그 다음 스님이 와서 살고 이렇게 하는데 이 1000년 넘어서 이렇게
이런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한국에 굉장히 특별한 그런 곳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다음요. 그 다음 여기는 북대입니다. 북쪽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나홍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 무학대사의 스승인데 나홍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여기에서 수행을 하셨어요. 북대 밀어가면 저기서 수행을 하셨다 그래요. 여기서 보면 건너편에 아까 말했던 정멸보궁이 보입니다. 이 나홍 스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여러분 고려 말에서 조선초로 넘어오는 나홍 스님은 이분은 무학대사의 스승이신데 이분이 또 땅을 잘 보셨나 봐요. 전국에 여러분 다니시다가 나홍 스님이 나오면 그곳에는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다. 무학대사가 우리나라 조선 건국할 때 땅도 다 봐주시고 했잖아요. 근데 스승인 나홍 스님이 그게 대가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홍 스님으로 유명한 일화는 황희정승이 이제 관계되어 있습니다. 황희정승이 나홍 스님이 절을 짓기 위해서 시주를 받았는데 남원 지역에 어떤 그 부자에게 시주를 받아가지고 절을 지었는데요. 남쪽에 도성국사가 말해놓은 좋은 땅이 있다 그래서 보러 갔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찾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나홍 스님이 한 달 이상을 땅을 찾아도 그 좋은 땅을 찾지를 못하고 가면은 구름이 끼고 가면은 사람이 찾을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실패를 했는데 그 부자가 좀 그 욕심꾸러기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말이지 땅을 잘 본다 그래가지고 부모님 모시는 묘자리를 구한다 했더니 땅도 못 찾고 그래서 내쫓았대요. 그래서 쓰러져 가지고 있는데 황희정승의 아버지가 지나가다가 스님을 발견하고 이 스님 왜 여기서 왜 이러고 계십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을 스님을 모시고 가서 한 몇 달을 이렇게 공양을 해서 스님을 이제 몸을 회복을 시켜드렸더니 나홍 스님이 다시 그 땅을 한번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가서 예전에 도성국사가 말해줬던 아주 좋은 땅을 찾았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어머니 아버지 그 묘소를 쓰게 하고 아버지 묘소를 쓰게 하고 너는 이 길로 이게 남원에 살지 말고 멀리 이사가서 살아라. 그래서 온 게 파주까지 왔답니다. 여러분 파주에 가면 황희정승 묘소가 있는데 그게 그까지 와서 아버지가 사셨대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 아버지를 모셔놓고 낳은 아들이 황희정승이래요. 그래서 이 나홍 스님이 그런 명당터를 찾아가지고 쓰게 해주고 그 터의 힘으로 태어난 분이 황희정승이랍니다. 그래서 황희정승하고 황희정승 아들 때까지 대를 이어가지고 그래서 영의정을 하셨다. 근데 이 나홍 스님이 북대에 가면 나홍 스님이 나홍대로 조그마한데 저기에서 수련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기도 아주 명당이랍니다. 그 다음요. 그래서 이 오대산에 가면 곳곳에 이렇게 좋은 명당터가 많은데 특히나 여기는 오대산 사고라고 그래요. 사고. 역사의 실록을 조선왕조 실록을 여기 모셔놨다. 조선왕조 실록을 여기 모셔놨고 저기 사고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 조선왕조 실록 아시죠? 조선왕조 실록이 여러분 얼마나 기록이 정확한 거냐 하면 예를 들면 이제 왕이 있어요. 왕이 있고 이게 신하들이 쭉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좌사가 있고 우사가 있어요. 옆에 기록을 하는 신하들이 둘이 있는데 만약에 임금이 말하자면 국무회의를 하건 아니면 개인적인 회의를 하건 항상 옆에 그 역사관이 하면 두 명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이제 청와대 춘추관에 기자 브리핑을 하는데 그 가끔 가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임금이 나와가지고 신하와 얘기를 하면 모든 말을 다 기록했대요. 조선시대 때는 좌사 우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왕이 화가 나가지고 막 예를 들면 잿더리를 집어 던지면서 막 욕을 하면 한쪽은 잿더리를 집어 던지면 이렇게 쓰고요. 한쪽에는 이렇게 말을 막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남은 게 승정원 일기예요. 승정원 일기를 매일매일 그렇게 왕이 있었던 일들을 다 기록을 하고 이 왕이 세상을 뜨면 승하를 하면 그걸 모아서 중요한 내용들을 모아서 어느 임금의 왕조실록을 만들어요. 그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했던 일이에요.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왕도 자기의 기록을 못 봐요. 어제 했는 말 내가 좀 지우자 그거 좀 지우다 이게 안 돼요. 그걸 기록을 남겨요. 그러고 나면 왕이 돌아가시면 그게 그대로 역사로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신경 써서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마음대로 저기 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최초로 왕조실록을
위에 있는 그 선왕의 왕조실록을 처음에 꺼내서 본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연산군이에요. 연산군이 그 금기를 어기고 왕조실록을 열어보죠. 열어봐가지고 도대체 우리 엄마를 누가 죽이자고 했냐 다 찾아냅니다. 근데 그게 그 자료들이 너무나 자세하게 남아 있으니까 그걸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의 연산군이 말이죠. 그때 왕조실록을 다 뒤져가지고 한명회라고 하는 인물이 있잖아요. 한명회라고 아까 말했던 그 세조를 도와서 계유정난을 일으켰던 한명회는 딸을 말이죠. 전부 왕비로다가 계속해서 그래서 왕을 사위로 삼았던 게 한명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본인은 희한하게 하나도 나쁜 일을 겪지 않고 한명회가 세상을 떴어요. 근데 연산군이 부관 참시합니다. 관을 열어가지고 시신의 목을 베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왕조실록을 보고 이런 일까지 있었어요. 그 정도로 자세하게 왕조실록을 기록에 다 남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나오는 영화들이 그 왕조실록 기록에 한 몇 줄을 가지고 만들어진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런 그 어마어마한 역사 기록의 조선의 왕조실록이 어딘가 보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 군데 놔뒀다가 불타면 안 되기 때문에 태백산에도 모셔놓고 여러 군데 모셔놓는데 오대산에 여기 사고에 모셔놨어요. 왕조실록을 모셔놨습니다. 이게 이제 김홍도가 그림을 그렸죠. 다음 사진 볼까요? 왼쪽에 저기에다 이제 저렇게 해서 조선 고족도고의 일제시대 때 저기 사진에 보면 저기에 저렇게 모셔놨었습니다. 근데 저기가 이제 복원을 해서 지금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사진으로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여기 있는 왕조실록이 말이죠. 오대산에 있었던 왕조실록이라면 프랑스에 있어요. 프랑스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이후에 근현대 때 우리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자료들을 외국인이 다 가져가가지고 프랑스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환수를 받는데 그냥 받는 거는 아니고 영구 임대식으로 받아왔어요. 왕조실록을. 오대산의 사고에 있었던 조선 왕조실록을 프랑스에 프랑스가 줄 수는 없다. 줄 수는 없고 영구 임대로 그러니까 받긴 받아온 거죠. 받아왔는데 지금 오대산 입장에서는 이 왕조실록을 여기다 모시자. 원래 자리에 모시자 그러고 지금 이거는 이제 지금 협상 중에 있는데 왕조실록 여기 모시자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까 월정사에서 상원사 올라가는 그 중간에 이렇게 여기가 그 사고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그렇게 터가 좋은 곳이랍니다. 바람이 잘 불어야 되고 세찬 바람이 불면 안 되고 공기가 좋아야 되고 이런데 이제 터를 잡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사고도 터가 있는데 여기에 영감대라고 하는 토굴이 있는데 여기에 큰 스님들이 정진해서 도통을 많이 하셨다는 곳이 이 근처에 이렇게 다 있었던 거죠. 다음 사진요. 아까 말했던 이 하남 스님이라고 아까 상원사의 문수보살 동자상을 이제 지금 남아있는 그 국보가 남아있을 수 있었던 이 하남 스님 덕분입니다. 하남 스님이 국군이 와서 나라에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이 상원사라고는 절을 남겨두면 인민군이 와서 여기서 먹고 자고 할 수 있고 숙식을 할 수 있으니까 절을 다 불태워야 됩니다 하니까 알았다 그러더니 가사장상을 입고 법당에 딱 앉아서 자 이제 내가 있는 상태에서 불을 태워라. 스님이 계신데 어떻게 불을 태웁니까? 하니까 그대는 군인이니까 나라에서 명령을 하면 하는 대로 따라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나는 스님이니까 여기 부처님을 모셔놓고 이렇게 그냥 불타는 걸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는 네 일을 하고 나는 내 일을 할 뿐이다. 내가 여기 있을 때는 불태워라. 그래서 그 군인이 차마 태우지 못하고 상원사 법당에 있는 문짝만 다 불을 태웠대요. 그래서 연기가 나게 해서 불타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 아까 그 문수동자상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그분이 이 하남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존경스러워서 한 번씩 찾아뵈러 왔대요. 근데 이 사진이 스님이 돌아가신 사진입니다. 앉아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하남 스님이 앉아서 이렇게 저렇게 젊으셨을 때 사진인데 늙어서 입정하실 때 이렇게 딱 앉아서 이렇게 딱 가셨는데 그 군인이 딱 왔는데 큰 스님 찾아뵈러 딱 왔더니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입정을 하셨더랍니다.
그러니까 옆에 스님들이 많이 없고 그때는 그 6.25 이후라 가지고 피난을 많이 가고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스님 한 분, 뭐 공양주 보살님 한 분, 뭐 이 정도로 있었는데 그 군인이 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하남 스님이 그 길을 아까 거기를 문수보살을 지켰다. 그 다음 사진 볼까요? 네. 그분의 제자가 이 타너 스님입니다. 제가 연구했다고 하는 타너 스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50년 전에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의 문화가 전 세계를 전 세계에 퍼져나갈 것이다. 한국은 이 한국의 젊은이들이 전 세계의 이 정신을 다 주도하는 날이 온다. 이 얘기했던 분이죠. 타너 스님. 저 타너 스님이 아까 조금 전에 앉아서 열반에 드셨던 하남 스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저 타너 스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미국하고 베트남하고 전쟁을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미국이 이긴다고 얘기를 할 때 저 타너 스님이 베트남이 이긴다 그랬다. 베트남이 이긴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그 미국하고 베트남하고 싸워서 베트남이 이길 수 있느냐. 그러니까 타너 스님이 미국은 서쪽에 있어서 쇠다. 그러나 베트남은 남쪽에 있으니까 불이다. 미국에서 전쟁을 하면 베트남이 지겠지만 베트남에서 전쟁을 하면 반드시 베트남이 이긴다. 미국이 쇠가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다 녹지 않냐. 미국이 이길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지고 돌아갔죠. 그러니까 이런 뿐만 아니라 타너 스님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타너 스님이 내년 되면 이제 돌아가신 지 40년 됩니다. 그러면 이게 40여 년 전의 얘기죠. 스님, 한국이 평화통일이 되겠습니까? 남북통일이 되겠습니까? 하니까 타너 스님 말씀이 북한에 젊은 애가 한 명 나와가지고 짱을 한다. 북한에 젊은 애가 나와서 짱을 하는데 얘가 요즘 여러분 성냥통 잘 못 보셨죠? 그래도 아시긴 하죠. 성냥통에 성냥개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성냥가게 불이 한번 붙는다. 이랬대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우리가 이제 이게 그 김정은이 나타나서 막 저렇게 핵실험을 하고 뭐 태평양에 미사일 쏘고 지난번에 우리 연평도에도 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걸 비유한 것 같아요. 성냥가게 성냥개비를 가지고 자꾸 장난을 치다가 성냥가게 불이 한번 붙는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야 이제 통일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앞으로 이 세계는 타너 스님이 그랬어요. 앞으로 이 세계는 남녀가 평등해진다. 남녀가 평등해진다. 남녀가 평등해질 때까지 간다. 불평등한 상황이 있으면은 끝까지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타너 스님 그때 50년 전만 해도 얼마나 남녀가 불평등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이런 말씀도 했어요. 그동안 남녀가 불평등해서 남자들이 여자를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앞으로 이 남자의 정장을 이렇게 목을 조이게 되는 정장을 입고 여성은 막 이렇게 옷을 막 벗고 다녀도 되는 게 이제 정장이 된다. 스커트 입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넥타이 매고 그러면서 남녀가 이제 평등해지는데 제일 먼저 변화가 오는 거는 가부장적인 남자 사이에서 변화가 온다. 나이 많은 남성에게 나이 젊은 남성이 이제 좀 자유를 얻어간다. 이게 첫 번째다. 그리고 나면 이제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이제 평등해지는 게 나온다. 근데 남한은 4.19가 일어났기 때문에 젊은 대학생들이 이제 이 세상을 한번 뒤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한은 앞으로 여성이 대통령도 하고 총리도 하고 그런 날이 올 거다. 근데 북한은 나이 많은 남성과 나이 적은 남성 간에 아직까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북한은 젊은 남자가 짱을 하는 날이 온다. 그리고 하여튼 성냥가게 불이 나는 일이 한번 있고 난 다음에 통일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연구자 입장에서 우리 타너 스님 말씀하신 그 성냥갑이 불 붙는다고 하는 게 태평양에 저렇게 하고 핵실험하는 걸로 다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더 아직 남은 거 있는 건지. 그러나 전면전으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까지 하셨고, 한국의 통일이 되면 전 세계에 한국이 가장 강력한 정신 문명을 발휘하는 날이 올 거다. 이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비유가 멋있어요. 바둑을 두는데 형제가 싸워서 바둑을 둔대요. 형제가 싸워서 바둑을 두는데 4명이 옆에 앉아서 훈수를 둔대요. 그래서 5선 위기도수라고 그랬어요. 5선 위기도수. 5명 신선이 바둑판에서 놀고 있대요. 그 바둑판은 한국 땅이랍니다. 한국 땅이라고 하는 바둑판을 가지고 형제가 싸움박질을 하면서 바둑을 두고 있는데 바둑판에 4명이 훈수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뭐 중국, 일본이겠죠. 이게 이 훈수를, 내신수는 훈수를 두는데 바둑을 계속 둘 때는 이 훈수 두는 사람들이 입김이 세겠지. 그러나 바둑이 끝이 나면, 바둑이 끝나버리면 훈수 둔 사람들은 집에 돌아가야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통일이 돼서 그렇게 되는 상황이 오면 옆에 있는 강대국들이 어찌할 수가 없다. 한국을 어찌할 수 없다. 한국이 통일이 되면 그때 가면 세계적인 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 예견도 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옆에 있는 이 사진이 타너 스님이 1983년도에 돌아가시는 날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이. 제가 최근에 발굴을 했는데요. 저 타너 스님이 얼마나 미래에 대해서 잘 아셨냐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믿어도 좋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에서 이 강의를 할 때도 그런 말 합니다. 막 이렇게 남자분들, 거사님들 막 연세 드신 분들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얘기합니다. 앞으로 아드님, 뭐 조카 이렇게 강의할 때, 그 교육할 때, 반드시 교육해라. 이제 남녀 평등의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아버지 삼촌처럼 살던 시대는 끝이 났다. 이걸 반드시 교육을 하라. 이제 그런 시대가 왔다. 타너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어느 정도 미래를 잘 보셨냐면 중간에 위암이 한번 걸리셨어요. 타너 스님이 위암이 걸려가지고 서울대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의사가 스님 3개월 남았습니다 그랬어요. 3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석 달 뒤에 죽으면 의사 선생님이 참 명인데 사람은 그렇게 죽지 않소. 복진즉사라. 복이 다해야 사람은 죽는 거요. 그래서 나는 6년 뒤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는 죽게 돼 있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고 나서 진짜로 스님이 이 날이 그날입니다. 그 말씀하셨던 날인데, 유씨, 그러니까 뭐 자씨, 뭐 정오, 오씨, 뭐 이렇게 우리가 그 자축인묘로 시간을 말하잖아요. 유씨면은 저녁에 5시부터 7시까지가 유씨거든요. 그래서 유씨에 이제 됐는데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번역하시던 책을 다 번역하시고 일주일 딱 전에 몸이 편찮기 시작하는데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스님이 언제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진짜 돌아가시려는 건가? 그리고 긴장을 했는데 그때부터 몸이 이제 서서히 이제 편찮아지시더니 돌아가시는 날이 됐어요. 그래서 스님을 아는 모든 분들이 그날 돌아가신다는 했던 날 다 찾아왔대요. 월정사에. 여러분 이 방이, 여러분 이제 내일 가보시면 그 있는 월정사에 방상굴이라는 방이 있어요. 거기를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월정사 가서 오른쪽으로 조금 가면 내일 하여튼 뭐 어떤 그 수단과 방법을 다 통해서 스님 우리 방상굴 한번 보여주세요 해서 한번 가십시오. 그 방입니다. 타너 스님이 화엄경을 번역하셨던 그 방입니다. 이 방에 스님이 마지막에 이제 그 돌아가시는 날 이렇게 딱 계신데 모든 제자들이 다 와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근데 모습이 어떠십니까? 살만 조금 빠지셨고 눈은 아주 성성하시죠? 네. 그래서 마지막 시간이 돼가지고 제자가 물었답니다. 스님 성성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스님 정신이 말짱합니까? 이렇게 스님 정신이 말짱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타너 스님 평상시에 제자들한테 멍충아라는 말을 많이 했대요. 그러면 성성하지 이 목매하냐 이 멍충아? 그랬대요.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마지막으로 스님 한 말씀만 남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일체 말이 없어. 일체 말이 없어. 이 진리의 세계는 말이 없대요. 일체 말이 없어. 딱 그러시고 옆에서 저 안경 쓰셨던 저분에게 소호담 교사님한테 유시됐나? 저녁 5시, 7시 날 유시를 하는데 유시됐나? 예, 유시됐습니다. 딱 그러니까 그 말 딱 끝나자마자 탁 가셨답니다. 그러던 분이 타너스님이에요. 그래서 며칠 전이 타너스님 돌아가신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기 자곡동에 있는 타너 기념 박물관에는 이 추모제를 유시합니다. 저녁 7시가 되면 제사를 모셔요. 그 시간에 딱 그랬던 분이 타너 스님입니다. 이 타너 스님이 이 월정사를 전부 다 복원을 다 하고, 아까 월정사가 다 불탔다 그랬지 않습니까? 6.25 때 그걸 법당을 다 짓고, 거기에 이렇게 내일 가셔서 보시면 법당 주변에 있는 현판 주련 전부 다 타너 스님이 글씨를 다 쓰셨고 불사를 그렇게 다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대단한 큰 스님들이 사셨다, 월정사에.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월정사 성부 박물관에 가면 타너 스님 글씨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게 여러분 타너 스님 글씨로 제일 유명한 향상일로라는 말입니다. 향상 위로 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왜 태어나서 왜 사느냐, 뭐하고 사느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일로 한 걸음이라도 말이죠, 더 위로 향해 나가면서 살아야 된다. 저게 향상일로랍니다. 타너 스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게 저 향상일로예요. 예, 다음요. 여기가 방산굴입니다. 아까 그 돌아가셨다는 곳. 내일 월정사 가시면 월정사 큰 법당이 아까 그 탑하고 팔각구층석탑하고 공양보살상 있었잖아요. 거기서 조금만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라가시면 방산굴이라고 해서 방산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화엄경을 번역했던 이통현이라는 분이 저 방산굴이라고 하는 것은 화엄경을 썼는데요. 여러분, 스님이 아닌데 화엄경 주석을 다는데 여러분 이빨이 방광을 해서 빛을 쏴서 이 주석을 쓰셨대요. 그 정도 도인이었대, 이통현 장자가. 그리고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서 공양을 했는데, 공양을 주는데 이 잣하고 콩만 드시고 그렇게 그 화엄경을 주석을 했다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정신에 입각해서 나도 화엄경을 번역한다 그래서 저게 방산굴입니다. 저기 중국에 가면 북경 근처에 방산굴이 있어요. 거기에 자기 자리가 이렇게 방산굴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그 시대를 미리 보셨던 타너 스님이 화엄경을 번역한 곳이니까 내일 월정사 가시면 여기는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다. 예, 그 다음요. 예, 이게 이제 월정사 성보 박물관입니다. 여기는 월정사 들어가기 전에, 내일 이게 시간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월정사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입구에 이렇게 성보 박물관이 있어요. 성보 박물관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공양보살 이 국보를 모셔놓은 것도 다 여기 있고, 이렇게 해서 월정사 성보 박물관을 이렇게 모셔놨습니다. 예, 다음 사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가면 아까 말했던 그 월정사 도착하면 아마 틀림없이 내일 그 버스가 주차를 할 겁니다. 주차하고 나서 이렇게 들어갈 때 보면 뒤를 꼭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보면 전나무 숲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뭐 한 며칠 템플스테이를 가거나 거기 가서 힐링하러 가시면 그게 전나무 숲이 너무 좋아요. 거기서 이제 걷기 명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스님이셨던 이 틱낙한 스님이 여기 월정사 이 전나무 숲에서 걷기 명상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옛날 조선시대 때 사진이나 김홍도의 그림에 봐도 전나무 숲이 그대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월정사는 이 전나무 숲이 유명하다. 그 다음에요. 제가 여기서 저기 방산굴에서 타너 스님 그 사상 하는 걸 BTN 강의를 찍었었습니다. 저기가 이제 방산굴인데 꼭 저기에 가셔가지고 한번 산을 한번 보시고 그걸 만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이제 월정사를 가실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한국에 많은 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꼭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천년고찰이라고 하는 곳이 있으면 제일 중심 법당은 꼭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소원을 빌거나 절을 하거나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하거나 한번 들어갔다 나오시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땅을 항상 그렇게 모셔놨기 때문에 천년고찰이다, 뭐 신라시대 절이다, 고려시대 절이다, 뭐 이렇게 조선시대 한 500년 이상 된 절이다, 이런 데 있으면 가셔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건강에도 좋아지고 정신에도 좋아지고 아주 공부에 도움되는 일이 많다. 그래서 꼭 한번 그런 데를 찾아가서 참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올정사를 가시는데 가셔가지고 꼭 산세를 한번 보시고 주변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법당에 꼭 들어가셔가지고 고요하게 내 마음을 한번 정리하시는 그런 시간을 꼭 보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좋은 땅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한 곳에서 우리나라의 이 정신 역량을 확장시켜서 지금 한국인들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막 일어나고 좋은 기운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일 잘 다녀오시고 저도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 앞으로 타노 스님 말씀하셨듯이 남녀 평등한 시대가 오고 여성이 할 일이 굉장히 많다. 특히나 한국의 여성들은 굉장히 능력이 탁월하다. 그래서 제가 저 타노 스님 연구를 한 이후로 모든 걸 잘 이제 그 분석해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골프 선수들, 여자 골프 선수들이 세계에 늘 탑10에 5명 이상씩 들어있고 여성 양궁들이 아주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걸 볼 때 한국의 여성들은 앞으로 이제 굉장한 힘이 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시대보다 훨씬 낮게 세계의 한국을 알리는 훌륭한 그런 분들이 돼서 우리 한국을 빛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그와 같은 그 시대가 오도록 도와드리면 되겠다. 여러분들 하여튼 내일 가셔가지고 좋은 공기 잘 보시고 만끽하시고 절에 가서 조금 이렇게 보면 조금 도움 될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시는 동안 힘든 일이 있고 뭘 할 때마다 저렇게 옛날 역사를 보시고 그 다음에 좋은 훌륭한 분들이 정진했던 곳 이런 곳에 가서 그 땅의 기운을 한번 기운을 받아오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걸로 오늘 그 강연이라고 하면 강연인데 이걸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